약을 안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차 타고 가다가 어디 내리는 줄도 모르겠어. 저녁약을 먹고 나면 잠을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못 먹으면 30분도 못 자고 눈만 감고 있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 고립,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죠. 하지만 우울증은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신체적 불편함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 역시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이 함께 복용될 때 부작용으로 기분이 저하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일상에서의 역할 상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은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게 되면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존재감이나 의미를 찾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럼 노인 우울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울증의 증상은 다양한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기분 저하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잃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즐기던 취미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작은 일에도 무기력해지고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평소에 즐기던 활동조차 포기하게 되고 일상적인 일들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이렇듯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과도한 졸림, 식욕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그 예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몸도 점점 더 지치고 우울한 기분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신체적 증상들이 우울증의 핵심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작은 선택에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죠. 첫 번째 방법은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인지행동치료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치료 방법은 대인관계 치료입니다. 대인관계 치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 중 많은 분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대인관계 치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치료는 모두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울증의 원인인 내면의 갈등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여 기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자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약물 치료는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맞는 약물을 찾아서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운동과 사회적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수영, 요가가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산책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2030분 정도의 산책만 해도 기분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산책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걷기만 해도 몸이 활기를 되찾고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행히도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약물치료, 운동과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고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결코 혼자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충분히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